내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세상이 뒤집혔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끝이 있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욱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수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엔 냉장고에 제 이름이 없었죠. 그렇게 하나둘씩 저는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수저 하나가 뭐가 대수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11월 3일 제가 계단에서 쓰러진 날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1월 3일 목요일,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과 4층 사이쯤에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온몸이 기울었죠. 난간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대로 굴러떨어졌을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퇴행성 관절염이 3단계까지 왔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혼자 사십니까?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따로 삽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족분들과 함께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내가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3일? 일주일?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 혼자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엄마, 지은이랑 얘기했는데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외아들이잖아요. 손녀 나래도 보고 싶었고요. 잠깐만 신세지자. 몸만 추스르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죠. 토요일 아침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남편 사진, 68년 인생이 각스 2개에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거든요.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요. 도연이네 아파트는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702호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이 울렸죠. 와, 할머니 왔다. 나래야, 많이 컸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짐은 제가 들게요. 며느리도 반겨줬어요. 그날은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지은이가 삼겹살을 구워줬고 나래는 제 옆에 딱 붙어 있었고 도현이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죠. 이거면 되겠구나. 가족이랑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날 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딱 그날까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습관대로 눈이 떠졌어요. 38년 교사 생활로 몸에 밴 거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김 구워서 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아,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희 요즘 아침 안 먹어요. 간헐적 단식 중이거든요. 미리 얘기해줬으면, 어머니 이 물어보셨으면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 물어보셨으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왜 허락도 안 받고 밥을 했냐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수저통을 열었는데 제 은수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선물해준 제 이름이 새겨진 그 수저요.
대신 빨간색 플라스틱 수저만 놓여 있었죠. 지은아, 내 수저 봤니? 아, 그거 찬장 위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나래 수저랑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려면 말씀하시면 제가 꺼내드릴게요. 찬장 위, 제가 닿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 순간 알았죠. 아,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구나. 짐이구나. 수저 하나가 뭐가 대수냐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냉장고에 변화가 생겼어요. 반찬통마다 이름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도현, 지은, 내 아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맨 아래 빈 칸만 남겨져 있었어요. 며칠 뒤엔 세탁기에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손빨래 하시잖아요? 빨래는 따로 모아두세요. 따로 모아두세요.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제 옷이 그들의 옷과 함께 세탁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꽉 물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서러운 울음을 운 적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방 밖으로 나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라디오만 들으며 보냈어요. 어느 날 친구 순자가 찾아왔어요. 50년 친구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손님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친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자가 돌아간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거든요. 정호가, 이 집 공기가 이상해. 며느리 얼굴엔 미소가 있는데 눈엔 없더라. 맞았어요. 지은이는 항상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죠. 어느 날 밤 10시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도 없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불 끄시고 주무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지은아, 나 아직 안 잤는데 들어올 때는 노크를. 어머니, 저희 집인데 무슨 노크가 필요해요? 어머님 방에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저희 집. 맞아요. 명의는 도연이 거예요. 하지만 제 방까지 저희 집이라고 할 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오늘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대요. 라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또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 생활비는요? 엄마 연금 있잖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병원비만 해도. 저들이 대화할 때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연금은 내가 쓸 거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다고 해서 오신 건데 라고 하더군요. 모시겠다. 그 단어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어요. 밤늦게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와 지은이 목소리였죠. 저는 문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어머님 모시는 거요. 그래도 내 엄마인데 월급은 안 오르는데 식비는 늘고 어머님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다음 말은 듣지 못했어요. 귀가 우웅거렸거든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나는 짐이구나. 경제적 부담이고 공간적 부담이고 그것도 오래 가져갈 수 없는 짐이구나. 68년을 살았는데 제 존재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정호가.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야,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무슨 일이야?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더 힘들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정호가. 힘들면 나와. 내가 있잖아. 고마워. 순자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조금만 더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어요. 어머니,
지금 제가 회사 늦었어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도 아직 밥 먹고 있는데 어머님은 천천히 드시잖아요. 저는 정말 급해요. 그러면서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쥐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식탁 위에 붉은 수저도 같이 굴러떨어졌죠. 어머니, 조심하시라고요. 날에 다칠 뻔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구나.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어머니, 방에 가 계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방에 가라고 했어요. 마치 아이를 혼내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남편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통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금빛 수저 한 쌍, 결혼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여보, 미안해. 이 돈 써도 되지? 수첩을 꺼내 적어 내려갔어요. 1아파트 매매 계약, 이날의 명예 집 계약, 새 통장 정리, 4이 집 떠나기, 5다시 시작하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몰래 집을 나섰어요. 부동산에 가서 말했죠. 집을 팔려고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제 집이에요. 3일 만에 계약이 됐어요. 그 돈으로 나래 명의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말했어요. 도현아, 지은아,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이 집 나갈 거야. 내 집 팔아서 작은 집 하나 얻었어.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 집은 내 이름이야. 왜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나래 명의 집 하나를 얻었어. 나래가 20살 되면 그 집 줄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도현아, 너희는 날 모셨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갇혀 있었어. 내 수저가 사라졌을 때, 냉장고에 내 이름이 없을 때, 내 방문이 허락 없이 열렸을 때, 엄마는 점점 작아졌단다. 엄마도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도현아,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저 슬플 뿐이야. 내 아들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가방에서 붉은 수저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제가 부러뜨린 거고 하나는 멀쩡했죠. 이거 너희한테 남기고 갈게. 부러진 건 과거의 엄마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는 다시 설 거야. 그날 밤 마지막 짐을 쌌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호가 그렇게 혼잣말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 앞에 붉은 수저 2개를 가지런히 놓고요. 복도에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순자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호가 짐 이리 줘.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죠. 안녕, 도현아. 엄마는 이제 엄마로 살게. 새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일단 떠나는 것도 용기였지만 진짜 용기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잠드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새 집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부엌, 거실, 침실이 다 붙어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아들 집 제 방보다도 작았죠. 하지만 여기는 제 공간이었어요. 같이 와준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호가, 짐 다 풀었어? 배고프지? 내가 국밥 사올까?
아니야. 순자야. 내가 라면 끓일게. 같이 먹자. 라면을 끓였어요. 제 손으로요. 제 냄비에, 제 가스레인지에서요. 이상하죠?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요. 정호가 라면 맛있다. 근데 진짜 괜찮아. 후회 안 해? 응, 안 해. 외롭지 않을까? 순자야, 나는 아들 집에서 더 외로웠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였거든. 순자가 돌아간 뒤 혼자가 됐어요. 정말 혼자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할 정도였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졌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잘한 걸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도연이는 뭐라고 생각할까? 나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은 그렇게 길었어요. 다음날 아침 6시 습관대로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오늘은 뭘 할까? 처음으로 제 하루를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죠. 아침을 지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찬장에서 금빛 수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준 그 수저요. 수저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수저로 밥 먹을 거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어요.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안도하는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제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볼륨을 크게 틀어도 괜찮았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엔 밖에 나가서 산책했어요. 동네 공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죠.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네, 혼자 삽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는데 혼자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으니까요. 2주가 지나니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7시에 아침 먹고 오전엔 집안일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다시 산책 나가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10시에 자고 단순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죠. 하지만 평온했어요. 눈치 볼 일도 작아질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떠난 뒤 처음 오는 전화였죠.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도연이야. 응,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기, 주말에 찾아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또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 아들이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와, 토요일 11시쯤 갈게요. 나래도 데리고 갈게요. 나래도, 네. 나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래, 제 손녀요. 보고 싶었어요. 많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나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토요일 11시. 정확히 그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래야. 우리 나래. 나래가 제게 달려왔어요.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기뻐서 그래.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세 사람이 작은 방에 들어왔어요. 도현이는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날의 것도 준비하고요. 할머니, 여기 작지만 예뻐요. 창문도 커요.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엄마, 저기. 도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엄마 떠나시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지은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왜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도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아,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땐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은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지은이는 뭐래? 처음엔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요. 그제서야 지은이도 알았대요. 지은이 얘기를 들으니 복잡했어요. 미운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잡했죠.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집을 사줬어요. 응, 나래 이름으로 집 하나 얻었어. 왜요? 나래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 집 줄 거야.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해줄 거야.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 나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도연이는 2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매주 토요일에 와도 될까요? 그래. 와.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에 왔어요. 나래를 데리고요. 지은이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 도현이도 말하지 않았죠. 그건 그거대로 괜찮았어요. 아직은 서로 얼굴 보기 어색할 테니까요. 할머니, 나래랑 그림 그려요. 그래, 뭐 그릴까? 할머니 집이요. 나래가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집, 큰 창문,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래 눈에 비친 저는 행복해 보였거든요. 나래야, 할머니 행복해 보여. 응, 할머니 맨날 웃어요. 우리 집에 있을 땐 안 웃었는데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려. 2개월쯤 지나니 동네에 아는 분들이 생겼어요. 경로당에도 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오래 아는 사이인데 저만 새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옥 씨, 화투 칠 줄 알아요? 아니요. 잘 못 쳐요. 배워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화투를 배웠어요. 68년 살면서 처음 쳐본 화투였죠. 신기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니요. 웃었어요. 오랜만에 소리 내서 웃었어요. 정옥 씨, 웃는 얼굴이 참 예쁘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웃어보네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웃을 일이 없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렇게 경로당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화투 치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이 집이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운동 나가고, 경로당 가고, 도현이 올 때 기다리고, 그런 일상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4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현이가 오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상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아? 지은이었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둘러보더니 조용히 앉았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거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도현 오빠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수저 치운 것, 냉장고, 이름표 붙인 것, 노크도 없이 방문 열고 들어간 것.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나 싶었어요. 그땐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저는 어머님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제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건 변명이에요.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복잡했어요. 지은아, 고개 들어. 나도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힘들었을 거야. 내 공간이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너도 나름 잘해주려고 했던 거 알아. 빨래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근데 있잖아. 지은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존중이야. 네, 수저 하나, 이름표 하나, 작은 것 같지? 근데 그게 쌓이면 사람을 짓누르거든. 특히 나이 든 사람한테는 더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는 됐어. 이제 서로 배웠으니까. 너는 시어머니 대하는 법을 배웠고 나는 며느리 이해하는 법을 배웠지.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어머님,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다르게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외롭거든요.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잘 때요. 하지만 지은아, 고마워. 근데 나는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거든. 우리 이렇게 지내자. 가끔 보고, 명절에 만나고, 서로 부담 안 되게. 그게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가면서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죠. 문을 닫고 나서 창가에 앉았어요. 잘한 걸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죠. 이게 저한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그리고 혼잣말을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러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돼요. 아침을 차려요.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이요. 금빛 수저를 꺼내서 밥을 먹어요. 매일 아침 이 수저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존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래에게 음성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래야. 엄마가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줬어.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자란 거구나. 나래가 자라서 제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겠죠. 그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나래야, 할머니는 너한테 집 한 채를 남겼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남겼어.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이야. 내가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할머니도 일어섰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존엄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우리가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금빛 수저로 밥을 먹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차린 밥상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신만의 밥상을 차리세요. 붉은 수저는 버리고 금빛 수저를 꺼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침 먹어야겠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손 내밀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에겐 순자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인생은 계속된다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